안인숙은 1952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재능이 많았습니다. KBS 어린이 합창단의 한 명이기도 했으며 1963년에는 영화 부부조약에서 김진규의 딸 역할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던 1974년 영화 별들의 고향이라는 작품을 만나며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안인숙은 신성일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주인공 경아 역을 맡았습니다. 안인숙은 순수하고도 비련한 주인공 경아를 연기하며 행복해요, 더 꼭 껴안아 주세요라는 유행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에 나는 19살이란 말이에요라는 유행어도 있었으며 청순한 외모와 안타까운 캐릭터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함께 주연을 맡았던 신성일은 경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의 대사는 아직도 유행어로 떠돌 만큼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최인호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만 무려 4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흥행 1위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캐스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 감독은 처음에 김영애를 추천했지만 제작자가 반대했습니다. 이후 공모를 통해 정윤희가 선발됐으나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탈락했습니다. 결국 아역배우 출신이었던 안인숙이 제작진의 만장일치로 낙점됐습니다. 당시 안인숙은 연기 발전을 위해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까지 했고 이러한 열정이 영화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장호 감독이 별들의 고향을 연출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장호는 영화 검열관이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영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신상옥 감독을 찾아가 아들 이장호를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장호는 신필름에서 8년간 연출부로 일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최인호 작가가 별들의 고향이라는 소설을 신문에 연재했는데 이 소설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의 판권을 사기 위해 최 작가와 접촉했는데 우선권은 이장호에게 있었습니다. 최인호 작가와 이장호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매우 친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장호 감독은 판권을 얻기 위해 대학생인 친동생의 등록금을 빌려서 최인호 작가의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이에 최인호 작가는 술에 잔뜩 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맘대로 한번 만들어보라. 이렇게 판권을 따낸 이장호 감독은 신상옥 감독이라는 큰 산도 넘어야 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이장호가 별들의 고향을 연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장호를 불렀습니다. 내가 별들의 고향 제작을 맡고 촬영 감독으로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용하겠다. 이에 이장호는 신 감독님 방에서 나오자마자 짐을 꾸려서 신필름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장호를 영화계에 입문하게 해준 신 감독과 8년간 이어진 인연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장호 감독은 별들의 고향으로 화려하게 입봉하여 70년대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작은 최인호, 음악은 이장희, 그리고 젊은 이장호 감독의 감각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영화계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인숙은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 한 편으로 최고의 스타에 올랐지만 화려한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5년 안인숙은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했는데 상대는 미도파 백화점을 운영했던 대농그룹 박영일 당시 부회장이었습니다. 안인숙의 시아버지인 박용학은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 월남에 한국 재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기업인입니다. 박용학 회장은 기계회사와 비료회사 등을 잇따라 설립하며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1955년에는 대농그룹의 전신인 곡물 비료 수출입 업체인 대한농산을 세웠고 이후 제분 방직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969년에는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하며 유통업에도 진출한 후 대농그룹은 유통 중심 대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은 서울의 중구와 노원구의 랜드마크로 70년대와 80년대의 친구들과 만남의 장소였던 추억의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박용학 회장은 미도파 백화점의 인수를 시작으로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고 해운업에 도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973년에는 대농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대농그룹을 세우고 회장직에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용학 회장의 사업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농그룹은 1970년대 중반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타격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섬유산업의 원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대농그룹은 법정 관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부지를 팔아 10년 만에 겨우 기업을 정상 궤도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용학 회장은 재계의 마당발로 불렸는데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과 절친한 고향 친구였습니다. 둘은 정경련 공식 행사에서도 함께 농담하고 다녀 분위기를 살렸으며
숙소도 옆방을 잡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군 대농은 재계의 이름을 떨치는 기업이 되었으며 1989년 경제신문과 코리아헤럴드를 인수해 언론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왜 언론사를 인수하느냐는 물음에 아들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박용학 회장은 장남 박영일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안인숙과 결혼한 것으로 유명했던 대농그룹의 장남 박영일은 면방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도파 백화점의 점포를 확장하면서 다점포 영업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대농창업투자, 노원케이블TV 등 10여 개의 회사를 인수하며 1990년대에는 재계 순위 30위권에 드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농그룹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안인숙과 박영일 회장의 만남은 1974년 영화 별들의 고양이 공전의 히트를 친 이후였습니다. 당시 박영일은 미도파 백화점에서 열린 스타 미술전에 출품한 안인숙의 작품을 보고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1974년 11월 박영일 회장과 안인숙은 방송 논평위원 B씨의 중매로 맞선으로 처음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안인숙은 박영일의 차분하고 점잖은 인상에 호감을 느꼈고 박영일은 안인숙의 아름다운 외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박영일이 프로포즈를 한 후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89년 박영일이 대농그룹 회장에 취임하자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아내인 왕년의 스타 안인숙에게 쏠렸습니다. 당시 박영일 회장은 아내 안인숙에 대해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센스 있는 두뇌회전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모시겠다는 마음씨가 참 이쁘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안인숙은 박영일 대농그룹 회장의 아내로 외부 세계와는 두절한 채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워낙 숨어서 지내다 보니 한편에서는 안인숙이 별거 중이라느니 하는 갖가지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공식적인 모임에 나타난 것은 1986년 신라호텔에서 열린 스타의 광장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김지미, 노경희 등 선배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하며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성일 엄앵남 부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당시 그녀는 이런 말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또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기쁨 등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로 행복을 느끼고 있지요. 시간이 나면 주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별로 잘하지는 못하지만 남편과 아이들 옷을 직접 만들어주는 게 즐거워요. 이날 모임에서 안인숙은 40인의 스타로 선정되어 석고판에 손바닥 형상을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이가 아파서 그만 가봐야겠어요 라며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8년 안인숙의 남편이 운영하던 대농그룹이 IMF 사태로 몰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거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박영일 회장은 미도파 건설을 비롯해 10여 개사를 설립 인수하며 사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문어발식 경영과 인수합병으로 막대한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력 사업이었던 면방직 시장이 침체되고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이 사위로 있던 신동방그룹의 적대적인 M&A 공격에 휩쓸렸습니다. 때는 1997년 신동방그룹은 미도파 백화점을 노렸고 문제는 당시 박영일 회장이 이미 미도파 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박영일 회장은 미도파를 뺏기면 대농그룹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박영일 회장은 이미 재무구조가 나빠진 상태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1288억의 거금을 쓰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결국 1998년 대농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와 함께 그룹이 해체됐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대농그룹의 몰락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농그룹이 미도파를 포기했다면 그룹 전체가 몰락하진 않았을 것이다. 대농그룹의 부도 이후 주 미도파로 운영되던 미도파 백화점은 끝내 롯데에게 인수되었습니다. 롯데는 당시 미도파 백화점의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롯데 미도파로 사명을 변경한 뒤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롯데 쇼핑이 롯데 미도파를 인수하면서 미도파라는 이름은 영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추억의 미도파 백화점은 현재 명동의 롯데 영플라자와 노원의 롯데 백화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박용학 명예회장과 박영일 회장의 자택이 잇따라 경매로 넘어가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박용학 명예회장의 단독주택은 당시 감정가만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영일 회장이 살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도 경매에 넘어가 59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편 안인숙은 미국으로 이주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아주 가끔 방문한다고 전해집니다. 안인숙의 연기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그 존재감은 짙게 남아 현재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였는데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다니 신기하네요.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마지막으로 별들의 고향을 연출한 이장호 감독이 안인숙에 대해 한 말을 전달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과거 잠깐 들렸던 TV방송국 안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녹화를 준비하던 한 아이가 제잘제잘 수다를 부리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 작은 소녀는 연기를 깜찍하게 잘했고 금세 자라 여고생으로 출연하더니 불과 5년도 안 되어 성인의 역할 언저리를 비슷하게 넘나들었다. 안인숙은 물론 안성기도 그렇고 강수연도 그렇고 아역 출신들의 공통점은 타고난 연기력이다. 결국 훗날 내 데뷔작 별들의 고향의 여주인공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는 신랑이 내 고교 선배여서 꼼짝없이 형수님이라 부르는 처지로 바뀌었다. 오늘은 영화 별들의 고향에서 비련의 여자 주인공 경아 역을 맡은 안인숙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